웹그레이드의 사용법을 위한 튜토리얼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교수님들을 위한 거고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별도의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학생을 위한 튜토리얼은 교수님들을 위한 것보다 훨씬 더 짧겠죠. 사용을 하려면 먼저 가입을 해야 되니까 로그인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회원 가입이 써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대략 넣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이다. 그러면 이게 중복 확인을 해보면은 길이가 너무 짧다고 얘기를 하죠. 최소한 5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김, 김 선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선김을 하고 비밀번호도 너무 짧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한 6개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는 1, 2, 3, 4, 1, 2로 넣어봤습니다. 가입을 하면은 가입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가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죠. 여기다가 아까 넣었던 그 아이디와 비번을 치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생. 다른 정보들은 일단 넣었다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데 이름은 수정할 수 없으니까 조심해서 넣어야 됩니다. 소속은 대략 이렇게 넣어보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선킴에다가 한국 HKR 이렇게 해주고 현재 비번을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제출. 그럼 들어갔습니다. 다시 해보죠. 로그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SEONKIM 그 다음에 1, 2, 3, 4, 1, 2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로그인할 때부터는 개인 정보를 넣으라고 안 그러죠. 그럼 처음에 썰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를 넣어야 되냐 하면 클래스를 넣어야죠. 클래스는 과목이라는 뜻이죠. 클래스 과목. 제가 이 두 용어를 혼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에 아이디를 넣어야 되니까 대략 math 01 이렇게 해볼까요? math 0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학 1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쳐도 들어가고 다른 걸 쳐도 들어가는데 한 과목을 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텝 01 여기는 통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여기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자료들을 쭉 보면은 아이디와 과목명은 방금 제가 넣은 거고요. 연도와 학기는 이거 등록한 이 시점에 일시를 보고 웹그레이드가 알아서 넣어주는데 물론 이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개설학과는 아까 개인정보에서 한국대학교 수학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고칠 수 있고 이것도 내 이름이고 학생이 한 명도 없으니까 0명이고 이 초기 비번은 뭐냐면 학생들의 초기 비번입니다. 학생들은 여기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가입하라 그러면 좀 귀찮아하거든요.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다운받은 어떤 엑셀 파일 그런 걸로부터 학생을 그냥 가입을 시키고 그럼 아이디는 학생들의 학번이 아이디가 되고 비번은 여기 되는데 물론 학생들은 처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 비번을 자기 걸로 바꿔야겠죠. 등록 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학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입력 활성화를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안 나타나는 부분은 고칠 수 없고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학기다 혹은 겨울 학기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름 학기다 여름 한 글자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강의 담당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초기 비번도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스텝 2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할 수 있죠. math 58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강의 담당이 마음에 안 든다. 초기 비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거를 열 제목 변경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 바꿀 수 있습니다. 뭘 할까요? 비번? 다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다시 보이기. 이거는 과목 복제는 현재 만들어 놓던 과목을 현재 만드는 과목과 똑같은 과목으로 복제하는 건데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서버, 이 웹그레이드 서버에다가 자체에다가 이것을 백업한다. 혹시 실수해서 잘못 넣었을 때 옛날에 복제해놨던 걸 사용하면 되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저는 이걸 개발할 때 과목 복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일단 아이디를 클릭을 해보죠. 그럼 이 과목의 그 홈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썰렁하죠.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학번 이름은 무조건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과라던가 학년이라던가 이런 것도 넣고 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시험, 기말시험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많이 있습니다. 신상자료, 점수자료, 출석자료, 등급자료, 학생 입력, 학생을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그룹 관리는 이거는 이제 그룹 평가할 때 필요한 거고요. 다시 메인으로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번 이름 외에도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소속 혹은 학과를 쓰고 싶다 그러면 학과 이렇게 하는 거죠. 학년도 넣고 싶으면은 뭐 학년. 뭐가 더 필요하면은 뭐 넣을 수 있는데 이 신상 자료는 5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뭐 순번이나 성별, 출신 이런 거 한다면 필요하다면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제출을 하죠. 메인으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가 방금 한 개 들어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수 자료도 있죠. 중간시험, 기말시험 일단은 2개만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석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출석도 넣겠습니다. 출석을 넣고 여기다가 학기 시작일을 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3월 3일절이니까 3월 2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학기 종료일은 보통 6월 달에 종료하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넣죠. 그 다음에 이 과목의 수업 요일이 요일을 넣는 거죠. 월요일, 수요일 날 한다 그러면 월요일, 그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일일 수업 일수. 한 번 만나면은 1시간 수업하죠, 보통.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경북대학교는 1.5시간 75분 수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 비중을 보통 10%로 하는데, 뭐 5%라든가 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미달하면 F 되는 거 있잖아요. 출석 미달. 그래서 4분의 3은 출석해야 된다. 이만큼도 출석을 안 하면 무조건 F가 나가는 이런 거고. 이건 이제 지각은 결석의 몇 프로냐? 지각 2번 하면 결석 1번이냐? 3번 하면 결석 1번이냐? 이런 식으로 33%. 요거는 3번 지각하면 1번 결석이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4번 결석하면 1번. 요건 2번 지각하면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네. 요거는 4번 지각하면 1번 결석. 여기는 2번 지각하면 1번 결석인데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완성하고 설정을 클릭해야 되죠. 그럼 설정을 클릭하면 밑에 이게 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 출석 안 쓸래 그러면 리셋을 누르면 이게 다 지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공휴일이라든가 이러면 삭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삭제를 하면 지워집니다. 그러면 1시간 줄었죠. 하나 더 줄일까요? 뭐 월요일도 하나 줄여보죠. 한꺼번에 2개씩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강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려면은 여기 이렇게 날짜를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제출을 해야 들어가죠. 제출을 해야만 들어가는데 5월 12일로 넣었네요. 5월 12일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필요 없죠. 요거는 5월 12일 요거 다시 삭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출석 자료를 넣었고요. 그러면 메인으로 들어와 보면은 여기가 뭐라고 합니다. 총점의 비중이 정확히 100이 돼야 되는데 110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출석이 10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겁니다. 점수 자료에서 여기를 비중을 뭐 기말 시험을 50%로 할까요? 만점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동료 평가 뭐 그룹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넣어야겠죠. 날짜는 중간 시험은 대개 4월에 보죠. 4월 20일. 그다음에 기말 시험은 뭐 6월 15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상 자료는 학번, 이름, 학과, 학년, 점수 자료는 중간, 기말 2개만 하고 출석은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등급 자료도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죠. 학생 입력, 요걸 해야겠네요. 그렇죠? 학생 입력. 학생 입력을 할 때는
여기다가 학번과 이름을 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수십 명의 학생을 넣기가 힘들죠. 대부분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어떤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다 이렇게 내 임의로 지은 겁니다. 이거 학번도 내가 임의로 막 넣었어요. 여기도 잔뜩 뭐 이메일 연락처 있지만 다 지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 상태에서 그냥 넣으면 잘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색깔 이런 형식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요거를 이제 그 복사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성명까지 이렇게 4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렇게 4가지만 넣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2페이지로 끊어져 있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의 그 시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서 요거를 복사해 놓는 거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넣죠. 여기까지 넣고 그 다음에 이리 와서 이 페이스트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컬러도 들어가고 어떤 이런 형식들이 남아 있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좀 누른 다음에 요거 paste values라는 게 있어요. 참,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애플의 그 맥이거든요. 여러분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인터페이스가 다르지만 하여튼 뭐 값 붙여넣기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값만 붙여넣는 거죠. 색깔이라든가 형식은 빼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된 게 아니죠. 아까 보면은 여기 한 페이지 더 있었죠, 밑에.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건 필요 없죠. 학년 소속 이런 건 필요 없고 여기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황새나까지 다시 컨트롤 C 하고 일로 와서 여기다 붙여 넣을 때 다시 한번 값만 붙여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학년 소속 학번 성명인데 우리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소속 학년 이런 순서가 됐었죠.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를 옮겨야 되니까 이걸 해놓고 컨트롤 X 해주고 여기서 이걸 붙여 넣으면은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죠. 소속이 학년보다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죠. 여기 저장을 눌렀습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업로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시트 요거를 맨 앞으로 이렇게. 이거는 사용할 게 아니고 우리가 요걸 사용할 거거든요. 웹브레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시트를 맨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저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장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입력을 클릭을 하고 choose 파일을 클릭하고 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 오픈하면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죠. 이게 파일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3명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33명입니다. 이게 세보면 알죠. 이렇게 다섯 해가지고 5, 6, 30에다가 3명이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 순으로 정렬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학번 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름 순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역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학년 순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거는 나중에 그 시험 점수 이렇게 정렬할 때 필요합니다. 그냥 총점 순으로 쭉 정렬하고 학점을 이제 A 플러스 A 쭉 줘야 되니까 이 정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수를 넣어야겠죠. 점수 중간시험 기말시험 이거는 열 활성화를 누릅니다. 중간시험을 넣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기말시험을 넣으려면 여기 하면 되고 모든 열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학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학과가 길면은 이렇게 다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되고. 그런데 때로는 열 활성화를 했다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입력 잠금을 하면은 싹 지워지죠. 그럼 중간 시험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다 넣죠. 중간 시험을 55
너무 작은가? 78, 89, 이 학생 우수한 학생 95 이렇게 학생이 너무 많아서 삭제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명 남겨놓기로 하고 이렇게 11명만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를 하는 거죠. 체크된 학생 삭제 이렇게 하면은 한번 물어보죠. 중요한 액션 전에는 반드시 한번 물어봅니다. 대략 이렇게 그 점수를 입력했다고 치죠. 이 학생은 결시네요, 결시. 이 학생은 중간 시험은 치르고 기말 시험은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 들어가겠죠. 출석 얘기를 해야죠. 출석부는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쭉 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김다서라는 학생이 3월 14일 날 결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결석이 되죠. 그리고 김사연이라는 학생이 이날 결석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결석을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면 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록을 잘못했다. 나중에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관찰하셨겠지만 이렇게 뭘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뭐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4월 4일까지 출석을 불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석 점수가 여기까지만 출석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잘못해서 이거 눌렀다면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거를 지워도 남아있단 말이죠. 다시 이걸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싹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얘가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 그 4분의 3 출석을 못 하면은, 이 정도 하면 아마 그 출석 미달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 그 화살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출석 미달로 이렇게 F가 됐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죠. 지금 김다서라는 학생이 결석 한 번, 지각 한 번이었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출석 점수가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학생의 화면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지금 계속 교수님의 화면이었는데 학생이 보는 거는 이걸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학생이 보는 화면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은 결석을 한번 지각 한번 했잖아요. 그 날짜랑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결석 기수 합계가 2.0시간, 즉 결석은 1.5시간, 지각은 0.5시간이죠. 결석 기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11.2시간 결석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또 전달 사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출석에 이렇게 쳤다고 치고 제출을 하면 이제 이게 들어가고 5월 11일 날 넣었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이거 좀 지우고 싶다. 나중에 이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 modify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수정이 되는 거죠. 이거 삭제하려면 이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물어보죠. 오케이 하면 삭제가 되는데 삭제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놔두고 이 정도고. 이게 학생이 보는 화면이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 B번 초기화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학생이 자기 B번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까먹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선생님도 그걸 모르죠. 그때는 초기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걸 눌러가지고 그럼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초기 B번이 math 58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걸 누르는 순간 이 학생의 B번이 다시 이걸로 초기화 리셋 되는 겁니다. 있다고 치고 학생이 보는 화면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렇다고 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출석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총점까지 다 나왔다고 치는데 참 그걸 안 했구나. 여기서 보면은 기말시험도 얘는 벌써 다 끝난 거잖아요. 50번째. 그런데 기말시험 날짜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 6월 15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직 6월 15일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얘가 다시 보면은 여기에 기말시험 점수가 여기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날짜
이 날짜가 되기 전에는 점수를 입력을 해도 학생이 보는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보는 화면에는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날짜를 지금 5월 11일이니까 이거를 날짜를 바꿔볼게요. 날짜를 바꿔서 이거를 5월 10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메인으로 와서 다시 가면은 교수님이 보는 화면이랑 뭐 차이가 없죠. 똑같죠. 그런데 가면은 여기 때는 기말 시험이 나오고 또 합계까지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 다 합해가지고 기말 시험이 안 나타날 때는 합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나가면 그 다음에 학점이 나가야죠. A 플러스 뭐 B 마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요 등급 자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등급 자료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A, B, C가. 여기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제출을 누르면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인 가보면 이렇게 학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학점이 너무 나쁘죠. 아마 시험을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석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은 3명을 A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가 73점에 A를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 등급 자료를 이건 디폴트로 들어온 건데 이걸 바꿔줘야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8 이렇게 여기 이제 화살표를 치면 돼요. 키보드를 치면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치면 1로 갑니다.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등급 이름과 커트라인을 여기는 85 여기는 75 이렇게 세 개만 넣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1등이 B제로밖에 안 돼. 왜 그러냐 봤더니 보면 여기 이게 B제로 B 플러스가 벌써 83이에요. 벌써 이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일단 좀 건너뛰겠는데 대략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치죠. 여기에는 넣을 필요가 없죠. D-2 하면 F가 되는 거니까 넣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으로 돌아와 보면은 좀 돼 있는데 여기가 A가 한 명밖에 없네요. 이게 잘 보면은 그런데 이 출석 점수가 25점밖에 안 되죠. 제일 높은 게 만점이 45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출석부에서 여기까지 출석을 안 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기 말까지 다 불렀다고 치죠. 그래야지 합계가 45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만.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3명 나왔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학점을 매기면 되는데 이때도 보면은 학생이 보면 학점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등급 자료에서 학생에게 공개 요게 있죠. 그러니까 등급은 공개를 안 하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면 그러면 학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교수님 재량으로 여기 김다설을 눌러보죠. 이 학생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서 B제로라는 학점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김다서가 B제로 맞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저는 보통 이 등급 자료를 좀 공개를 안 합니다. 어차피 학교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공개 안 하는 쪽으로 하는데 교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학점은 안 보이죠. 합계까지 석차는 나옵니다. 석차 5등이다. 석차는 나오죠. 그리고 아직도 하나 빼먹은 게 나는 그 플러스 제로 안 주겠다. 나는 A, B, C만 준다 그러면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갖다가 B 그 다음에 밑에는 C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는 다 지워야죠. 여기는 다 이렇게 A, B, C 세 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다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등급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등급의 개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나는 하지는 않겠는데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학생들은 여기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면 그게 도움말에 나와 있는데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웹 주소는 요겁니다. 요거죠.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웹그레이드 마인드크래시스 여기다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써주면 학생들이 이걸 받아 적기가 힘들죠. 교수님도.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미 여기서 그 교수님 계정에 로그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하면 되죠. 로그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 학생 화면이 보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저 경우는 이제 여기 파이어폭스가 또 있거든요. 파이어폭스라는 여기다가 다른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이걸 복사해 넣죠. 그 다음에 이걸 치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때는 스튜던트 로그인이라는 이런 게 하나 뜨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미 아이들 벌써 누가 넣었네. 클래스가 매트 공유, 이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여기다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긴다서다 그러면 2020 요거죠. 2020-118-006. 자, 2020-118-006. 치고 여기다가 매트 58이었죠. 매트 58.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죠. 딱 들어가죠. 그러면 아까 화면이 좀 다르죠?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비번 초기화가 있고 전달 사항이 이런 게 링크가 있는데, 여기는 전달 사항이 아무것도 없죠. 학생 건들 수 없고, 여기도 비번 초기화도 없죠. 대신에 얘는 멤버십이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는 화면에 멤버십이 없죠.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십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다가 현재 비번 매트 58 넣고, 여기다가 새 비번 뭐라고 넣고 제출을 하면은, 그럼 이제 동일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동일하지, 내가 막 쳐가지고 다르게 나왔나 봐.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이 그 자기의 그 비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대충 비슷하고, 나중에 이제 그 동료 평가 이런 걸 넣으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두 개밖에, 그 점수 항목이 두 개밖에 없고 출석 넣고 그다음에 학점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교수님용으로 동영상 한 개를 더 넣을 것이고, 거기서는 뭘 하냐 하면은 그 과제 파일 업로드하는 법과 그리고 조별 평가, 그리고 동료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별 동료 평가, 좀 복잡해지죠. 그런 거 하는 법들을 설명을 다음 동영상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그 아까 리니어 XLS죠 여기가. 근데 엑셀 파일이 요즘에는 XLSX 이렇게 확장자가 여기 네 자리거든요 요즘에. 그게 이 버전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보면은 2003년에 만들었어요. 다시 들어가죠. 리턴하고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2003년에 처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XLS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즘에 XLSX로만 쓰는데, 당분간은 이런 구식 버전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거를,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다 지원하도록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할 거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